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관상과학이야 라고 하면서 논리를 따지지 않는 게 시스템 1 사고고, 시스템 2 사고는 뭐냐면은 18 곱하기 64 뭐야 하면은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이야. 마치 물이 이만큼 있는데 조선일보는 물이 반이나 있군, 한겨레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른 거죠. 제가 주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이라는 책을 왜 읽게 됐는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강연 사업을 하잖아요. 지식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모 기업에서도 뭐 서울대 교수님 강의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타 강사나 베스트셀러 저자들을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친구들 만날 때도 야, 카이스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 유명한 이분이 방송 나오는 거 알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는 식으로 내가 친구들한테 전파를 해요. 권위와 타이틀을 신뢰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 유명 범죄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보다가 WHO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문구가 그분 자료에 있었어요. 아, 이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맞겠지라고 내가 그걸 인용하려고 하다가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WHO에 그런 자료 자체가 없는 거고 그것이 허위라는 것이 이미 기사로 많이 밝혀진 후였던 거예요. 만약 내가 그걸 검증하지 않았다면 정말 개소리를 전파하고 다녔겠죠. 그렇게 이제 개소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권위나 타이틀에 압도당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서 의심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 책을 집어들게 된 출발점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책 홍보는 아니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래서 1만 시간만 연습하면 특정 기술을 상당히 통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말콤 글래드웰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이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것을 엄청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야, 1만 시간 노력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한한 거고 실제로 숙련도를 측정하지도 않았대. 그래서 특정 어떤 집단의 사례를 가지고서 일반화를 너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던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이 이제 끈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공부할 때도 끈기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엄청 전파되고 있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육군 사관생도, 즉 이미 신체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 대상으로 한 건데 굉장히 그냥 뭐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처럼 얘기를 떠들고 다닌다. 아, 그래서 나도 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서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우리는 강연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이크 잡을 때도 있고 강사님들을 초빙할 때가 있는데, 진짜 글을 쓰거나 마이크를 잡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짜 정보에 속느냐? 확증 편향이 크다고 봐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기 싫은 거는 버리는 그런 사고를 말하거든요. 실제로 내가 어제 밝힐 순 없어. 근데 어떤 기사가 떴는데 내가 평소에 약간 불신을 갖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뭔가 협작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가 본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 자식들. 그래서 내가 엄청 공유하고 싶고 막 전파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었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데니얼 카네만 교수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첫 번째 사고는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예를 들어 관상과학이다, 이런 사고 있잖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관상과학이야 라고 하면서 논리를 따지지 않는 게 시스템 1 사고고, 시스템 2 사고는 뭐냐면은 18 곱하기 64 뭐야 하면은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에 부하가 걸리는 게 시스템 2의 사고고, 논리와 검증을 따지는 사고인데, 내 맘에 쏙 드는 확증 편향 기사를 보자마자 이놈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얘네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팩트 맞아? 기자가 얘기한 게 맞아라고 찾아봤어. 그 결과 아직 내 판단을 유보해야 될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확증 편향과 이제 흑백 논리. 흑백 논리는 세상은 흑이다, 백이다, 그런 거 없거든요. 세상은 그 회색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어요. 보수 진보 둘만 있는 게 아니야. 극우 극자가 있고 뭐 중도가 있고 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세상을 흑과 백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굉장히 축소하는 편협한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팩트를 제대로 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게 결론일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른 반대 의견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꽤 오랫동안 조선일보랑 한겨레를 두 개를 종이신문으로 구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게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건의 해석이 정반대야. 마치 물이 이만큼 있는데 조선일보는 물이 반이나 있군, 한겨레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 약간 매니악하게
옛날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아침에 듣고 밤에는 가로세로 연구소도 같이 봤어. 그걸 보고서 우리 와이프는 야, 참 취향 버라이어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을 악마화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우리의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엄청 이분법적으로 영남, 호남 갈라치기 하고 젊은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속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중용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의견을 찾자. 두 번째는 이제 뭔가를 비판하거나 공유하거나 전파하기 전에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자. 아까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엄청 얘기하고 싶었지만 참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자극적인 정보를 막 얘기하고 떠들고 싶거든요. 근데 참으니까 유보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 때 아, 내 판단이 그때 맞지 않았네라고 반성할 수도 있고 성찰할 수 있거든요. 팩트가 뭔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가짜뉴스나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때도 숫자를 볼 때도 그 맥락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연업계도 그런 게 있어요.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컨텐츠는 몇 프로 안 중요하고 이미지가 55%니까 되게 중요해. 컨텐츠는 10%도 안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지 강사들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목소리가 38%야. 그런데 메라비안 교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거냐면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내 표정이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거, 막 그런 내 어떤 감정과 태도와 언어의 내용이 불일치할 때, 음성과 시각적인 내용이 불일치할 때 나오는 결과물들을 얘기한 건데, 그런 맥락은 다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 숫자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오류를 양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되고 그런 데이터들도 맥락을 봐야 된다. 그러면 가짜뉴스에 속을 확률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 중간에 좀 약간 통계 같은 게 나와서 대학원생이 아니면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두고두고,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책과 더불어서 이 책은 앞으로도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